제가 이제 2025년 대행을 다시 이제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행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전달 주시면 저랑 협의해가지고 진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 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2024년 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연말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 광고를 준비 중이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GFA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주관적인 의견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저보다 안 해보신 분들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엄청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모든 인사이트는 본인들만의 관점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네이버 GFA를 잘하는 법, 이걸 보시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은 GFA를 하시면, 제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지사항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공지사항에 대부분 좋은 내용이 다 있거든요. 뭐 광고 노출은 어디에 되나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집행 가이드가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 이렇게 네이버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2월, 그러니까 월간 플랫폼 변경 안내사항이 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서 제가 항상 월간마다 좀 다뤄서 진행했는데 항상 여기 들어와 보시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렉션, 뭐 이렇게 개수가 변경이 된다. 뭐 어떻게 변경되는 거냐, 언제부터 되는 거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지사항만 솔직히 잘 보고 실행만 한다면 웬만하면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거에서 많이 놓치기 때문에 신규 노출이 어디에 된다.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보면 좋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나온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보다 좀 중요한 게 이런 것들. 전환 가치 집계, 방식 변경. 이런 것들을 안 읽으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거는 읽어보셔라. 그냥 다 읽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다 봐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메인에 요즘 여기라는 곳에 새로 나온다. 요즘 여기 판 서비스 종료 안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종료되니까 이때부터 빠지는구나. 근데 나는 무조건 여기에만 노출해야지 이런 게 GFA가 아니거든요. 네이버 메인이라고 하면 이 전체 판, 뭐 푸드, 리빙, 자동차 이런 데에 나오기 때문에 노출 안 하고 싶다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공지사항은 뭐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2025년 GFA를 잘하는 방법. 일단은 이거는 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내가 이커머스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라면 내가 쓴 만큼 내가 광고비를 100이다. 그럼 100을 쓴 만큼 팔리거나 100만 원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뭐 10만 원 팔리거나 더 팔리거나 1000만 원이 팔리거나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더 팔리는 게 좋겠죠. 근데 처음에 하자마자 안 팔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내가 쓴 만큼 팔리는 거에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좋은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입찰가를 신경 써야 돼요. 데려오는 비용. 예를 들어서 제가 100명을 데려와요. 100명을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 데려와요. 100명을 데려오는데 A는 10만 원에 데려오고 B는 5만 원에 데려와요. 그럼 뭐가 좋은 건가요? 당연히 적게 쓰고 많이 데려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는 CPC가 얼마예요? CPC가 10만 원 썼는데 100명이 데리고 오면 1000원이죠. 근데 얘는 얼마예요? 얘는 CPC가 500원이잖아요. 우리는 쓴 비용 항상 적게 쓰고 많이 팔고 싶어 하잖아요. 저비용, 고효율. 일반적인 분들이 이거를 되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메타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메타에서 트래픽하고 전환 캠페인 있잖아요. 트래픽 캠페인은 저렴하다. 전환은 비싸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럴까요? 목표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광고 매체에서 비슷해요. 구글, GFA, 메타 등등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트래픽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아무래도 트래픽 캠페인의 타겟이 되겠죠. 근데 전환 캠페인은 이 사람이 구매를 할 것 같아. 이전에 광고를 통해서, 메타 광고 통해서, 막 인스타그램에서 구매를 했던 사람이야.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이야. 아니면 쇼핑 관련된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얘를 데려오면 살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의 CPC가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CPC가 100원이 있어요.
100원인 광고, CPC가 1000원인 광고.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이걸 선택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100원으로 1000명을 데려왔어요. 10만 원을 쓴 거죠. 10만 원 썼는데 구매가 안 나. 근데 1000원으로 100명, 똑같이 100명이 들어왔어요. 공이 하나 빠졌지만 10만 원을 똑같이 썼어요. 구매가 3개 났어요. 전환 캠페인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거를 고집할 건가요? 라는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목표에 따라서 CPC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데려오더라도 이 사람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비싸게 데려와야죠. 단, 내 예상과 내 객단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최대 CPC는 설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3,000원이에요. 메타나 구글에서도 3,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구매가 3개 나면 뭔가 깨지겠죠? 그러면 더 놔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만큼 뭐 9개라든가 아니면 10개 전환율이 막 10% 가까이 난다던가. 그러면 이 3,000원 놔도 난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좀 GFA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글이나 메타 이쪽을 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베타에서 조금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환 캠페인이나 트래픽이 좀 다 저렴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1,000원 미만으로 진행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FA에서는 가능한 CPC를 조금 저렴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일단 중요하다. 왜? 1차적인 매체니까. 근데 저희가 요즘엔 리타게팅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메타와 구글에 맞먹는 매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나갑니다. 본질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내가 뭐 메타나 구글이나 GFA 다 컨텐츠 광고잖아요. 뭐 영상이라든가 배너, 이미지, 네이티브 이런 광고인데 컨텐츠 광고 매력 있으면 이제 CTR로 보는 거죠. 클릭률. 클릭률이 이제 높으면 CPC가 비교적 낮죠. 비교적 낮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단, 의미 있는 잠재 고객을 데려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능력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막 데려와. 그냥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왔는데 구매가 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잠재 고객, 내가 타겟을 어떻게 설정할 거고, 이 타겟을 왜 이렇게 설정했고, 왜 이 배너를 이렇게 만들었고, 타겟과 배너 메시지의 연관성이 중요한데, 위에 말한 것처럼 A라는 배너가 있어요. 근데 얘가 타겟이 세 개의 그룹으로 진행을 해요. A라는 배너가 한 개의 그룹에는 맞을 수 있지만 두 개의 그룹에는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배너의 메시지에 따라서 타겟 그룹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뷰티, 스포츠, 자동차, 생활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배너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넣어도 돼요. 넣어도 문제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너가 주는 메시지가 이 사람들과 다르면 나중에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너가 똑같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배너인데 그 안에서 뷰티에 맞는 소구, 스포츠에 맞는 소구, 자동차에 맞는 소구, 생활용품에 맞는 소구. 예를 들어서 이게 화장품. 그러면 뷰티 관련돼서는 화장품 본질 그대로 가고 스포츠는 뭐 예를 들어서 운동 후에 뭐 샤워 후에 바른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으로 땀 흘리고 나서 뭐 수분 충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라면 뭐 자동차에 놓고 쓰는 좀 편리성이라든가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생각을 해요. 뭐 혼자 사는 자취생도 있고 주부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생활용품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다. 여성분들에 맞는 그런 소구에 맞춰서 뭐 혼자 사는 사람을 겨냥하거나 아니면 주부분들 뭐 아이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A라는 배너를 만들었지만 이 배너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안에서 확장되거나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야. 그럼 뭐 운동하고 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샤워하는 사진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동차에 뭐 포켓에 넣는 사진, 보관하는 사진, 뭐 생활용품 이거는 집에 뭐 화장대나 이런 데 뭐 놓고 찍는다거나 아니면 아이랑 찍는다거나 뭐 혼자 사는 사람 자취방처럼 찍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단 정말 본질에 좀 집중. 일단 데려오잖아요. 누가 데려오는데 우리가 얼마에 데려올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데려오는 목적에 따라서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좋은 제품, 뭐 사치품이라고 불리는 명품도 있고 아니면 비용이 비싼 뭐 가방만 해도 10,000원짜리부터 뭐 수백만 원짜리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싼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뭐 100원, 어떤 거는 1000원, 어떤 거는 뭐 3000원 이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렴하게 데려오는 게 가장 좋죠. 대신 이게 컨텐츠 광고의 매력이 있어서 내가 엄청 높아. 그래서 CPC가 비교적 낮은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의미 없이 막 100원이라고 해서 막 1000명, 10,000명, 10만 명 데려왔는데 구매가 안 나. 그럼 이게 의미 있나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잠재 고객, 의미 있는 사람 데려오는 게 능력인데 이게 곧바로도 아니고 나중에 막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내가 3,000원 데려왔는데 막 구매가 10개나 전환율이 10%야. 그러면 뭐에 집중하느냐? 좀 더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800원, 2,700원, 뭐 2,000원,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얘는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의미 있는 잠재 고객을 데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배너든 어떤 광고든 저는 V로 그냥 설명을 드린 거지 결국에는 이 연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타겟으로 진행할 때는 배너에 따라서 배너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룹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뭐 뷰티나 스포츠 자동차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배너에서 메시지를 바꿔줘야 되고 사진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행 관련된 여행 용품이나 여행 상품인데 사진이 그냥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공감이 안 되잖아. 여행지, 푸른 하늘, 바다, 뭐 해외에서 찍은 아니면 공항에서 찍은 이런 사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주면 2025년 네이버 GFA뿐만 아니라 메타, 구글 컨텐츠 광고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게요. 제가 네이버 GFA로 많이 해서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다 이게 연관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GFA에서 잘 되는 거 메타 구글에 돌리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매체다 보니까 여기서 진행하고 여기로 파생을 한다. 그래서 좀 업체들 어제자 날짜로 봤거든요. 오늘이 17일 날 제가 찍은 거니까 16일 전일자로 보면 여기가 한 65만 원 정도 썼네요. 그러면 1000명 정도 들어왔고 CPC가 평균 640원이에요. 총 전환율이 16%예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포함이니까 높겠죠. 100명 정도가 담고 66명 정도가 구매를 하셨는데 전환당 비용도 이제 전체 포함이라서 이렇게까지는 전체 포함입니다. 총 전환수에서 전환율, 전환당 비용이 나온 거고 구매 완료수랑 구매 매출액, 그다음에 광고 수익률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가 이제 한 330, 340% 정도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보자고요. 한 221만 8,900원 이 팔렸어요. 그럼 여기서 구매 완료된 수를 나누니까 대충 객단가가 여기는 3만 3천 원 정도, 3만 원 초중반이 나와요. 근데도 한 이 정도 나온 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전날 여기는 한 14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여기는 4,600명. CPC가 307원. 아까 본 데랑 어때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여기 같은 경우는 총 전환율이 2.6. 아까에 비해서 엄청 낮죠. 왜 이렇게 낮을까요? 총 전환당 비용도 아까보다 높고 구매 수익률도 아까보다 낮습니다. 여기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309만 6,650원 나누기 14. 여기는 객단가가 22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거기가 한 3만 3천 원 정도 됐잖아요. 그럼 22만 원에서 3만 3천 원 나누면 거의 한 6.6배 가까이 이게 객단가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확실히 총 전환율이 좀 낮죠. 장바구니를 담는 수도 아무래도 총 전환수, 총 비용에 대비해서 들어온 수에 비해서 좀 낮죠. 아무래도 이게 22만 원짜리를 아무리 내가 장바구니에 담는다고 해서 금액이 안 나가지만 그거에 니즈 있는 사람이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환율 같은 경우는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전환이 확실히 줄었다. 적었는데 왜 적었나 보니까 이 객단가가 22만 원이더라. 그럼 이 상품은 수익률 차이가 크겠죠. 어떤 날은 몇십 프로, 어떤 날은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진 상품의 객단가에 따라서 운영하는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여기는 객단가가 높은 만큼 CPC를 더 높여서 들어오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CPC가 낮게 해도 그만큼 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7원이지만 캠페인별로 한번 볼게요. 막 전환 트래픽 막 섞여 있잖아요. 봐봐요. 어떤 캠페인, 전환 캠페인 1,400원이에요. 어떤 건 1,000원. 어떤 거는 140원. 봐봐요. 1,400원, 1,000원.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 초반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141명이 한 1,000명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CPC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업체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면은 CPC가 뭐 1,000원 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CPC가 한 중반에서 후반 500원에서 7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한 640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좀 빠지는 게 있으면 어디서 메꿔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막 어떤 걸 로아스가 아예 안 나오거나 100 미만, 200 넘는 게 있고 여기 보면 2000% 나오죠. 2500. 세 개 구매했는데 객단가가 높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집중할 지표는 어디인가? 전환율인가? 뭐 전환당 비용인가? 아니면 CPC인가? CTR인가? 여러 가지를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좀 쌓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메타든 구글이든 운영하는 방식은 거의 저는 비슷하게 가거든요. 결국에는 컨텐츠 타겟 테스트. 메타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SC 캠페인이나 어드밴티지 타겟 캠페인이나 일반 관심사, 뭐 유사 타겟, 뭐 리타겟팅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막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발라낼 거 발라내고 빠르게 좀 막 일주일 보고 테스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구글이랑 메타랑 똑같고 제가 GF를 많이 찍어서 하는 것도 솔직히 뭐 모자이크나 이런 걸 좀 하기가 편해가지고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구글, 메타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좀 가는데 결국에는 좋은 컨텐츠, 좋은 타겟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5년이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이제 2025년 대행을 다시 이제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행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전달 주시면 저랑 협의해가지고 진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 저는 가능한 이제 업체를 굉장히 소수로 받고 그걸 키워서 그 업체가 잘 돼서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잘 돼야지 많이 쓰잖아요. 잘 돼서 많이 써야 저한테도 유리한 구조라 저는 굉장히 적은 광고주들이랑 하고 있고 아까 보시는 업체들도 대부분 그래도 한 3천에서 1억 사이가 가장 많거든요. 제 광고주가. 저는 제가 혼자서 좀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너무 커지면 좀 동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행에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은 대행이 제가 어느 정도 수가 차면 나가버리거든요. 안 받아요. 그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25년 준비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